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인 대상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요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돼요. 자, 문제가 뭐예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조건을 잘 읽어보면 되는데,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래요. 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하이거나를 하게 되면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5월로 해석합니다. 5월. 이게 만약에 이하이고면 뭐겠어요? 엔드고. 그죠? 그래서 문장을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라 해가지고 막 너무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초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못 풀 문제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모르는 개념 있으면 여기 논리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알 거라 생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갑자기 int age에 원래는 age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값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scanf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설명드렸냐면 이 stdio라는 거는 뭐라 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그죠 줄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는 인풋이고 O는 아웃풋이라 했죠. 그러면 아웃풋은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아웃풋이 뭐죠? 프린트프잖아요. 그죠? 아웃풋이 이제 나오는 거, 컴퓨터 모니터 화면. 근데 I에 대해서는 안 배웠잖아요. 인풋은 키보드 제가 입력하는 거라고 예시 드렸는데 바로 인풋이 뭐냐면 scanf예요. scanf. 그래서 표준 입출력 함수, 즉 stdio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입출력에 관한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scanf다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stdio 있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scanf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보면 scanf에 관련된 게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 해석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stdio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scanf 또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걸 이제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다. 즉 age라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 요거는 나중에 포인터라는 개념 들어갈 때 깊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문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요 age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값을 저장해 준다. 그러면 여기가 %d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수를 입력받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도 여기 굳이 여기다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여기 주석 걸려 있는 거 있죠? 이거 풀어보면 되는 거죠. 주석 괜히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문제 보라고 내가 입력한 거 출력해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려요. 여기 커서가 보이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제가 10을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신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준다. 그게 바로 뭐다? scanf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sca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쓸 수는 없고, 제가 여기 프로그래머 워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뭔지 몰라도 됩니다. scanf를 쓰게 되면 뭐 메모리상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scanf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C 언어상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뭐 쓰도록 이제 막아놨는데, 그래서 요걸 붙여주게 되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없으면 요거 scanf 못 쓴다고 뭐라 합니다. 당장 뭐라 하죠? 그래서 이제 빌드 오류 뭐 발생했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거 달아놨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scanf를 썼는데 만약에 오류난다? 그러면 강사님이 요거 붙여주라 했지 하고 그냥 요거 붙여주세요. 그러면 오류 안 나니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깊게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니까 요거에 대한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9세 이상이면 뭐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age가 19세 이상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아까 어떤 분 이렇게 쓰신 분들 계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오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류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건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왜냐면 19세 이하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요렇게로 바꿔야겠죠? 그죠? 자, 여튼간에 근데 보통은 저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숫자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변수를 먼저 이제 변수 값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덜 헷갈려요. 실제로도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 19세 이상 제가 아까 이하라 만들었나? 이하죠, 이하. 그러면 19세 이하라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19세 이하. 자, 그러면 19세 이하 이거나니까 엔드 연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쵸, 5월 연산자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엔드 연산자로 쓰게 되면 둘 다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참이, 내가 입력한 값은 참이 나오지만 한쪽은 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60세 이상이면 지금 할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 10을 입력하면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해야 안 해요. 10 입력했을 때 얘는 만족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쓰게 되면 둘 다 만족해야지만 결과값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대충 그냥 만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만족.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했을 때 10 입력하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엔드 연산자는 둘 다 만족해야지, 즉 참이어야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건 뭐다? 5월 연산자. 5월 연산자는 양쪽에 비교했을 때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참을 이제 출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걸 써주셔야 된다. 5월 연산자.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할인 뭐래요? 대상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입품을 해가지고 자, 몇 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0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할인 대상은 아니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월 연산자를 써야 돼요? 엔드 연산자를 써야 돼요? 얘는 엔드 연산자를 써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60세 미만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얘는 그래서 요 조건식을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써버리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해요. 그러면 10을 입력했을 때 얘는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걸리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까지 같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라? 엔드 연산자를 써줘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10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값은 바꿔보면서 출력을 해보셨어야 돼요. 제가 50이라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만 했어도 잘하신 건데, 자, 우리가 알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지선다잖아요. 이지선다. 그러니까 이지선다라니 두 개의 if문이니까 한 덩어리로 묶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else if로 묶으면 된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2번 정답인지 체크한다, 안 한다? 굳이 체크 안 한다. 그런데 굳이 이제 1번이 정답이면 2번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뭐 쓴다? 그렇죠. else 써주면 할인 대상 좀 더 깔끔한 if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잘 푸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래요?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이번에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사님이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라 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민을 해봐야죠.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우리가 아까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썼을 때는 어쨌든 19세 이하를 만족하면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일단 if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현해보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요? 할인 대상이에요?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잖아요. 할인 대상입니다 잖아요. 그죠? 그죠? 19세 이하는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ge가 60세 이상이면 또 뭐예요? 그렇죠. 할인 대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ge가 뭐예요?
2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20세 이상과 그 다음에 60세 미만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참여해야지만 할인 대상이 아닌 녀석을 출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if문이 4개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if문이 4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10일 입력하면 어디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걸리지만 어디도 걸려요? 여기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건식 안에는 조건식을 또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ge가 60세 미만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할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식은 언제?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참이면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로 내려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거짓이면 얘는 실행돼요?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지만 할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의 if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일단 짜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지금 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else if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해볼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사님이 이 3개의 if문은 좀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으로 느리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한다? else if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1번이 정답이면 얘네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자, else if 이렇게 썼으면 어차피 할인 대상이고 할인 대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굳이 else if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else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쓰지도 않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if문을 이용해서, if, 즉, else if, else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럼 50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면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5살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도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